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비하인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오랜만에 소규모로 소니의 헤드폰 광고를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형 광고판에서 많이 촬영을 진행을 하다가 오랜만에 소규모 촬영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효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조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되 굉장히 고급지게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이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오포토로부터 지원받은 나우 LED 조명들인 MG1200BI, M600BI, M300BI, M200BI들을 활용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쓰는 영상용 조명 쪽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퀄리티와 가성비 그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명인데요. 이번 광고 촬영의 비하인드와 함께 각기 다른 조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곧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촬영은 놀랍게도 한 3시간 정도 만에 촬영이 끝났던 것 같아요. 사실 야외 촬영만 1시간 정도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촬영했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에서 그쳤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심플하고 빠르게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준비를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변수들을 다 생각을 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일일이 다 밟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모든 단계를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보다 이제 조명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조명 자체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로케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한적인 시간 내에 촬영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로케를 옮기는 것을 자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케를 이제 원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갖는 촬영 현장은 원룸은 아니었어요. 그냥 주택이었는데 이 로케를 골라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1층에다가 이제 창 밖에서 창문 안쪽으로 이제 조명을 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한적인 시간 내에 제한적인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을 다 표현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자, 그렇다면 로케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바로 사용하는 조명들과 어떻게 세팅을 했고 왜 그렇게 세팅을 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짚고 갈 가장 중요한 조명은 바로 창밖에 세팅했는 태양광과 달빛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는 조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용한 조명은 바로 MG1200BI입니다. 1200W 조명이 이번에 고독스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번 촬영처럼 소규모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촬영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버거운 정도의 무게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설득력 있는 태양 그리고 설득력 있는 달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강력한 광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이제 키라이트로 마치 창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키라이트로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창문의 바로 옆쪽에다가 이제 세팅을 했는데요. 그 키라이트는 바로 M600BI였습니다. 600W 조명을 이용을 했어요. 왜냐면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광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600W를 사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켈빈 값을 수시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대낮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5600켈빈 이제 주광으로 그대로 세팅을 해놨고 1몰 촬영을 할 때는 2800켈빈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최대한 주황빛을 만들어줬고요. 반대로 밤을 표현하기 위해 6500켈빈으로 최대한 높여가지고 차가운 달빛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그 자연광 과는 다르게 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5600을 거의 그대로 고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피부톤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량 자체만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피부에 닿는 빛을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 이유는 후반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변 광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걸 좋아하지만 대체로 여자 모델이나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자기의 피부 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닿는 빛만큼은 이제 주변 광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제 약간 뭐랄까 모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피부 톤을 조금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려면은 켈빈 값을 맞춰주는 게 좋긴 해요. 마지막으로 림라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TP4R이라는 봉조명을 이용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앞쪽에다가 소프트박스를 달 수 있는 그런 큰 조명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은 빛을 걸러주는 그 소프트박스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부드럽게 빛이 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촬영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가벼운 그런 조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봉조명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실내 환경에서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탑다운 조명을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3점 조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창 밖에서 들어오는 조명 같은 경우는 인물에게 닿는 조명이라기보다는 배경과 이제 주변 환경을 밝혀주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 쪽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점 조명이 아닌 2점 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 같은 경우는 3점 조명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간의 협소함과 시간적인 이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면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이제 효율적인 선택은 바로 2점 조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왜 3점 조명, 왜 2점 조명, 뭐 그게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찾아보면은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 여기고 싶어요. 사실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빗줄기, 역광, 플레어가 되게 가득 찬 그런 지저분한 화면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소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쨍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화면도 워낙 쨍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는 되게 쉬운데 반대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연출력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의 이제 그런 분노와 짜증을 주변에 있는 환경이 막 흔들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지저분해 보이고 이제 주변이 막 일그러지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렌즈 같은 경우도 패치바를 사용을 많이 해줬고 조명적인 연출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밖에 세팅해놓은 조명의 높낮이와 그리고 켈빈 값을 바꿔주면서 대낮부터 일몰 그리고 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표현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켈빈을 6000 정도로 맞춰서 저희 실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밖에 나가서 조명을 잡고 이렇게 돌려달라, 대신 동그랗게 돌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좌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돌려달라고 이제 주문을 하니까 한 3번 정도 만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그럴싸하게 돌아가가지고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큰 현장에서 이제 조명팀에서 그렇게 연출하는 것을 몇 번 봤어서 소규모에서도 가능할까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되네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제약된 시간 내에 최대한 심플하고 효율적이게 조명을 세팅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조명 세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실전 경험을 끊임없이 쌓아야지만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조명의 퀄리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울수록 여기에 조명을 이렇게 쳤구나 라는 것이 잘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성공적인 그런 조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명팀들이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스텔스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가장 눈에 많이 띄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그런 업종이지 않나 싶어요. 조명팀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굴러오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찐 전문가의 완전 상남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리스펙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수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 덕분에 영상업계에서의 그런 이미지 퀄리티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명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촬영을 위해서 고독스 BI 시리즈를 협찬해 주신 가오포토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날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어퓨처에 비해서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독스는 포토 조명을 더 많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채널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오포토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독스 조명을 지난 3년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백에 보이는 저 모든 조명들 전부 다 고독스사에서 나오는 조명들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질과 광량 자체는 모든 제품들을 진짜 엄청 자세하게 비교하지 않는 이상 이젠 광질은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성비가 어느 회사가 가장 좋은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후발주자이니만큼 가장 최신 기술들을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스펙에 비해서 굉장히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고독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독스 BI 시리즈 뭐 MG1200BI라든지 M600BI, 뭐 M300BI, M200BI 뭐 등등 그 모든 시리즈들을 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조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조명을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고독스의 BI 시리즈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꿀팁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